바둑왕전 본선 2회전 대국입니다. 안성준 6단 대 박재근 초단의 대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가 출전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변 아닌 이변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송지훈 초단이 원성진 9단을 꺾었죠. 네. 요즘 새로 입단하는 이 초단 기사들은요. 네. 새내기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노련한 바둑을 구사하기 때문에 오늘 박재근 초단도 신예 강자 안성준 6단을 상대로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안성준 6단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안성준 6단은 이지연, 나연 이런 선수들과 함께 최강 신예 기사로 불리우는 선수인데요. 네. 이 안성준 6단이라고 해도 박재근 초단을 만나서 절대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초단 돌풍이 이어질까요? 안성준 6단 대 박재근 초단의 대국,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KBS 바둑왕전 본선 2회전 대국입니다. 안성준 6단, 2014년 바이링배 16강 농심배 한국 대표로 활약을 했습니다. 네, 박재근 초단 96년생입니다. 올해 입단을 했는데요. 이제 입단한 지 한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퓨처스 리거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재근 초단의 흑번으로 대국 시작됐습니다. 안성준 6단, 신예 강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안성준 6단도 어떻게 보면 신예 기사인데 훨씬 후배 기사를 만났어요. 네, 안성준 6단 같은 경우에는 92년생 기사인데요. 이 선수가 타이틀을 획득한 것이 굉장히 빨랐죠. 네. 벌써 한 2, 3년 전 일인데 그 당시에 김지석 9단을 상대로 이 물가정보배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금방 최정상권까지 치고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약간 주춤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재근 초단은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데이터가 아직 없는데요. 최근에 이 퓨처스 리그 소속 선수로서 대국하는 것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박재근 초단의 바둑은 두텁더라고요. 네. 일단은 두텁고 중반에 이 수익기가 정확하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안성준 6단은 또 전투를 즐겨하는 바둑이죠? 네, 안성준 6단은 전투형이긴 한데 전투도 유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흔히 이제 알고 있는 최정상권 기사들의 이 전투형을 분류해 보면 이세돌 9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송곳처럼 날카롭게 찔러 들어갑니다. 최철환 9단 같은 경우에는 묵직하면서 압박을 가하고요. 안성준 6단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걸어가는 스타일입니다. 네. 네, 우하기에서의 정석. 사실 아직까지도 올드 바둑 팬 분들께서는 이 정석이 좀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두어졌던 정석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최선의 길로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금 두어지고 있는 이 정석이 많이 등장을 하지만 아직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하 형태 정석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전에 두어지던 모양에 비해서는 많이 변했어요. 네, 일단 이 붙이는 수 자체가 네. 2000년에 처음 등장한 수인데요. 네. 그전에는 당연히 여기를 치받는 수뿐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한 칸을 띄고 네. 젖히고 이을 때 정말 예전에는 호구 치고 네. 젖혀서 넣을 때 이렇게 벌리는 것까지가 기본 정석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변했죠. 그 다음에 나온 수가 네. 이제 중앙 쪽으로 밀어가는 수고요. 네. 여기를 밀고 축이 유리할 때는 백이 여기를 늘거나 축이 네. 불리하면 그냥 이 선에 호구를 쳐서 이제는 흙도 이쪽에 돌이 있기 때문에 한 발 더 벌리는 것까지가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던 정석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 형태보다는 실전의 형태가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실전에 나온 형태가 뭐 최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만히 여기를 먼저 붙입니다. 네. 백이 여기를 치받고 젖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붙였기 때문에 흙도 반발을 한다면 여기를 치받아서 이쪽을 끊어가게 되고요. 네. 이을 때 이제 이곳을 단수치는 이것도 가끔 두어지는 변화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백이 하나 젖히고 여기를 끊어서 네. 당장 전투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어서 이제 흙은 한 점을 끊어 잡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지금 이 진행도 거의 필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돌들이 좀 걸려 있네요. 네, 따내고 이제 여기를 살리고요. 네. 마늘모를 두면 붙이고 이렇게 느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정석입니다. 뭐 꽤 대형 정석인데요. 네, 뭐 이후에 이제 중앙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네. 실전의 박재근 초단은 이런 어려운 변화보다는 좀 더 쉬운 길을 선택을 했고요. 네. 실전 역시도 최근에 유행하는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서 한 칸을 띄고 네. 이제 젖히는 서서, 변화였고요. 네. 그냥 받아주는 것은 단수 쳤을 때 네. 너무 부분적으로 당한 형태다 보니까 백도를 하나 빈 삼각으로 만들기 위해 끊어두고 막는 것이 수순이고요. 네, 잡고 이제 들어서 네, 실전에 이쪽으로 벌리는 데까지 진행이 되었었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보니까 훌륭한 정석이고요. 네. 아주 모범 포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전 보시죠. 뭐 안성준 6단이 박재근 초단의 대국을 기보로는 봤을 텐데요. 또 기보로 보는 것과 직접 대국을 해보는 것 굉장히 큰 차이죠. 네,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뭐 안성준 6단 정도의 레벨이 되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그렇게까지 큰 변화를 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대국도 그냥 평소에 두던 대로 두텁게 네. 포석을 이끌어 갑니다. 좌변에서도 두터움을 만들었고요. 네. 여기까지의 포석만 놓고 보면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수순을 달달 외우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네. 모범 포석입니다. 뭐 전혀 손색이 없는 진행이고요. 네. 우상기 쪽을 걸치는 것이 아니라 상변을 들어간 것도 안성준 6단이 지금 좌상기가 탄탄하다 보니까 네. 그 두터움을 살리기 위해서 상변을 침입한 겁니다. 저렇게 바둑은 평소에 두던 대로 늘 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 배석 상황에 따라서 방향을 결정하고 또 방향을 결정했으면 어떻게 침입할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상변에 있는 흙 한 점이 완전히 제압된 건 아니죠? 아직은 뭐 삼선 쪽이 한 칸 뛴다든지 하면 넘어가는 정도의 뒷맛은 있겠지만 그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이고요. 네. 일단 안성준 6단의 입장에서는 흙 한 점을 반은 제압해 두면서 흙의 모양을 반쪽은 깼다는 것에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박재근 초단도 그냥 단순하게 우변을 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아기 쪽에서부터 전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프로들이 저렇게 일직선으로 집을 짓기보다는 다른 곳에서부터 먼저 이 흐름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지금도 우아기를 두고는 있지만 두 대국자 모두 어떻게 하면 우변 쪽에 좀 흙의 모양을 넓혀주지 않으면서 타개를 할지, 흙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집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지 네. 그런 것을 좀 고민하면서 행마 하나하나 신경 쓰고 있습니다. 드디어 들어갔네요. 안성준 6단이 서둘러서 우변 침투를 하는데요. 우화 모양은 백이 괜찮은 건가요? 지금은 백이 중앙 쪽에 호구를 친다면 상당히 좋은 자세이지 않습니까? 네. 그쪽과 우아기 쪽에 한 집 내면서 살아두는 것이 맛보기로 안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주 단단하게 받아두네요. 네, 보통 흙이 우상기 쪽을 받는다면 지금처럼 받거나 아니면 네. 한 칸 아래로 입구자로 받는 것이 무난합니다. 변에서 다가서는 것은 실전에 흙이 둔 그 자리를 백이 붙이고 흙이 뒤로 젖힐 때 맞 끊어가서 그것은 흙이 좀 당하는 변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애초에 안성준 6단이 이 소목에 대해 바짝 다가섰을 때에는 네. 흙이 둔 그 자리와 백이 지금 벌리는 우변 쪽의 벌림수, 이 양쪽을 맛보기로 하기 때문에 저렇게 소목에 다가서는 수가 평소에도 많은 기사들이 사용하는 애용 수법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10초. 백이 하나, 이렇게 자리를 둘, 잡고 보니 셋, 흙 석점도 넷, 좀 외로워 보이는데요. 네, 좀 여섯.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의 마지막 착수였던 이 삼선 쪽 두 칸은 어땠을지 좀 모르겠네요. 감각으로만 놓고 보면 사선으로 눈목자로 벌리는 것이 낫습니다. 또 그 이유가 지금처럼 저렇게 흙이 덮어 씌우는 수가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네. 20초. 하나, 눈목자로 갔다면 셋, 이런 좋은 넷, 자세는 안 다섯. 나왔죠.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안성준 6단은 지금 백이 저렇게 호구 치면서 오히려 흙의 두 칸 사이 약점을 노리는 것도 네. 자세가 괜찮다고 본 것 같아요.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절묘하게 지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수가 나왔습니다. 백도 두 점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우변, 다섯, 이 박재근 초단이 여섯, 묘한 일곱, 형태로 지켜두었는데요. 우변 모양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전에 이곳을 지켰습니다. 네. 우선 그 전에 행마부터 본다면 보통은 이 모자 씌우는 자리가 좋다 보니까 네. 한 칸 위로 가는 것이 무난합니다. 네. 이때도 씌워온다면 지금은 이 사이가 조금 멀어져 있는 만큼 아무래도 백이 좀 더 이 자세보다는 낫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로 간 것은 이 두 칸 사이의 약점을 노리면서 백의 이 아래쪽 약점을 보강하는 호구 치는 수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안성준 6단에게 다가선 겁니다. 네. 이때 흙이 이렇게 받아야 한다면 네. 뭔가 흙의 돌이 능률적이지 못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 지키자니 당장 이렇게 마늘모로 가서 막으면 끊어갔을 때 혹은 이렇게 젖히고 네. 끊더라도 통렬합니다. 지금 이 수로 그런데 지켜진 건가요? 네, 지금 그 수가 아주 재미있는데요. 네. 지금도 백이 이곳을 간다면 이제는 막고 네. 만약 끼운다면 단수를 끊기긴 끊기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백이 흙을 끄는 것이 아니라 흙이 백을 끊고 있는 자세죠. 아, 그렇군요. 네, 이 자세가 호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막아도 또 호구를 치면 또 젖혀가면 여기를 늘 수밖에 없고 백이 끊을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처럼 하나 마늘모로 두고 나서 여기를 젖혀간다면 두고 끊어갈 때 네. 이쪽을 잇습니다. 지금 여기를 이어야죠. 그때 단수 치고 막아가면 백이 잡혔습니다. 생각보다는 탄력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네요. 어차피 백이 흙돌 이 두 칸 사이를 차단할 수가 없다면 네. 흙의 입장에서는 이런 곳에 돌이 있는 것보다는 이런 쪽에 돌이 있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죠. 네, 지금 이 수는 아주 착실한 기본기를 보여준 한 수이고요. 네. 뭐 백도 붙여서 그렇고요.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네. 뭐 흙도 안정을 취하고 백도 안정을 취하는 아주 무난한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재근 초단이 전체적으로 아주 단단하고 두터운 행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초) 지금은 꽉 막아두는 게 낫나요? 보통 꽉 막아갈 때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두 가지가 모두 내포되어 있네요. 네. 저렇게 흙 두 점에 대한 자충을 채워 놓아야
중앙 쪽을 백이 끊어갔을 때 훨씬 더 강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쪽에 백의 근거를 생각할 때에도 네. 지금은 느는 것보다는 저렇게 막는 다섯, 것이 훨씬 더 여섯, 안형을 갖추고 있죠. 7, 8, 9, 10. 흑 4번 남았습니다. 네, 박재근 초단 첫 번째 초읽기를 사용하는데요. 지금은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일단 백돌에 대한 공격은 잘 통하지 않는데 흑은 약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지킬지 좀 발이 느린 느낌도 줘서 아니면 발 빠르게 뭔가 행마를 펼칠지 네. 그런 쪽에 10초. 주안점을 하나, 두고 고민을 둘, 하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단하게 지켜둡니다. 네, 역시 박재근 초단은 두터운 바둑이죠. 전체 국면에서 흑의 형태를 보면 흑이 엷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우변 쪽이 깨지면서 실리로는 아무래도 20초. 안성준 6단 쪽이 하나, 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네. 셋, 그 부분을 신경 넷, 쓰면서 앞으로 다섯, 작전을 여섯, 세워야 합니다. 일곱, 여덟. 네, 지금 백이 두는 저런 자리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면 그때부터 고수의 길입니다. 프로들은 이런 수 참 좋아하죠. 네, 그리고 굉장히 이른 타이밍에 두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때로는 너무 실리만 추구하다가 대세를 그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 백이 두는 저 자리가 큰 자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바둑에 대해서 좀 고수라고 자부해도 하나, 괜찮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백의 안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좋은 자리 같아요. 그렇죠. 반대로 흑이 뒀다면 물론 집도 집이지만 안쪽에서 백이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일석이조의 호착이었고요. 지금 궁금한 점이 백이 저렇게 자세를 그렇죠. 갖추고 있는데 하나, 과연 네. 백이 선수로 둘, 타개가 가능할지 셋, 아니면 넷, 그래도 선수는 다섯, 흑이 잡을지 여섯, 네. 일곱, 그것이 지금 여덟, 형태의 아홉. 포인트입니다. 서로 간에 선수를 잡는다면 어느 방향으로 향할까요? 지금 딱 두 군데 중에 하나예요. 상변 쪽에 있는 흑 한 점을 움직일지 아니면 하변에 침입을 할지. 네. 반대로 백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지키냐겠죠. 그 두 곳이 가장 커 보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네, 하지만 당장 다섯, 손 빼기는 좀 여섯, 만만치 않습니다. 일곱. 당장 백이 손을 뺐다면 이 선에 백이 입구자 둔 자리 두 칸 아래로 이 급소 자리를 치중 가서 안에서 백이 살아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안성준 6단은 뭐 아예 손을 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렇게 두텁게 처리를 해두면 흑이 급소 자리를 치중 와서 설사 안에서 백이 사는 형태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앙을 진출해 나갈 때 날일자로 도망칠 때 분명 응원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구 치는 모양으로 하나, 중앙을 두텁게 둘, 정돈을 하는 겁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뭐 일종의 간접 보강을 한 셈인데 흑은 그래도 파고드네요. 네, 뭐 일단 치중 간수가 손해가 될 리는 없기 때문에 먼저 치중을 가면서 상대의 응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안에서 백이 네. 살아있지는 못하네요.
20초. 하나, 둘, 대신에 셋, 바깥쪽의 흑돌도 넷, 완벽한 형태는 아니기 다섯, 때문에 네. 여섯, 당장 일곱, 백도를 강력하게 여덟, 공격하기 위해서는 아홉. 흑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약간만 틈을 보였다간 또 괜히 역습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보통 이 상대의 도를 잡으러 갈 때에는 네. 먼저 손해를 보면서 잡으러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고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정말 잡으러 가기보다는 노려보고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박재근 초단이 어떤 의도인지 확실하게 20초. 자신의 작전을 하나, 보여주진 않았고요. 둘, 앞으로의 몇 수를 넷, 좀 더 본다면 다섯, 박재근 초단의 의도를 알 수 여섯,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글쎄요. 저 수가 보통은 잡으러 갈 때 두는 수인데 네. 아직은 좀 판단이 어렵네요. 그리고 잡으러 가는 것이 당장 결행한다면 무리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흑이 둔 수순들은 손해가 없는 건가요? 20초. 하나, 둘, 셋, 집으로만 넷, 보면 분명 손해인데 다섯, 이 여섯, 원래 열었던 일곱, 바깥쪽의 여덟, 흑돌에 대한 아홉. 보강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자연스럽게 보강하는 작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도 흐름을 놓고 보면 지금의 저 흐름은 네. 우변 쪽에서 안성준 6단의 타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3번 남았습니다. 지금 흑 3점은 잡혔습니다. 그런데 3점을 백이 잡았지만 아직 네. 백이 살아있진 못해요. 아직도 흑이 어떤 의도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는데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수는 약간 의외입니다. 그 수는 네. 악수가 될 수가 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자, 박재근 초단이 20초. 귀에서 찝은 수 하나, 어떤 의미를 담고 둘, 있는지 잠시 셋, 보겠습니다. 넷, 다. 네. 일단 어떤 작전에서 찝었을까요? 글쎄요, 이 수는 작전을 알 수가 없는 그냥 악수 같고요. 네. 지금 이 형태만 놓고 본다면 안에서 3점을 백이 잡았지만 못 살아 있습니다. 네. 백이 흑이 여기를 두거나 또는 지금 이쪽을 밀고 들어가는 수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둔다면 백은 이 3점과 이 밀고 들어가는 수 사이를 가르려면 여기를 막아야죠. 네. 그때 흑이 여기를 젖힙니다. 네. 그럼 막아야죠. 그때 여기를 단수를 치면 이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두고 이렇게 급소를 간다면 3점을 잡았지만 나중에 여기는 백이 받아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빅이 아니라 지금 3궁으로 못 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잡으러 가는 것은 여기를 나와서 이렇게 끝낸다면 혹은 이쪽을 끝낸다면 이 한 점을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흑이 이쪽을 받아야죠. 그때 여기를 끊으면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 네. 이 부근에 있는 흑돌도 완벽치 않기 때문에 당장 잡으러 가는 것은 조금 꺼렸던 겁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는 하지만 실전은 지금 여기를 먼저 찝어서 네. 백이 이쪽을 늘었거든요. 그렇고요. 지금 이 순간 백이 살아있어요. 그런가요? 당장 잡으러 갈 수 없는 돌을 이 교환 때문에 살려주었다는 것은 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몰랐던 곳에서 아무 활용이 없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학수입니다. 오히려 백이 가려운 곳을 긁어준 셈이네요. 그렇죠. 지금 뭐 당장 잡으러 갈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네. 다른 곳을 두다 보면 자연스럽게 두터움이 쌓이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잡으러 갈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네. 지금은 백돌이 깔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안성준 6단이 좀 편한 흐름으로 가게 되겠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쪽을 밀었나요? 네. 밀고, 네, 여기를 틀어 막았습니다. 박재근 초단은 우변 쪽에서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탄탄한 이 돌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반격을 모색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안성준 6단이 노련하게 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안성준 6단의 타개가 성공을 했습니다. 박재근 초단이 좀 추격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상은 차라리 손을 대지 않는 편이 훨씬 나았죠. 네, 거기를 두지 않는다고 해서 뭐 백에게 강렬한 수가 있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는데 괜한 교환을 박재근 초단이 했습니다. 일선으로 내려서서 받는 것을 깜빡한 것 같아요. 네. 20초. 하나, 둘, 아마도 궁도를 좁히려는 의도였을 것 같은데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래도 박재근 초단 입장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면 네. 주변의 배석 자체는 흙이 두터운 형태가 많기 때문에 한번 수직기 착각을 했다고 해서 뭐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바둑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보면 아직도 네.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곳들도 많고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저런 곳도 만약 주변에 배석이 백이 두터웠다면 네. 흙이 함부로 수를 낼 수 없었던 자리인데 지금은 우측에 흙이 한 칸 띈 자리가 워낙 두텁게 되어 있어서 쉽게 수가 났죠.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넘어가는 것까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쪽 부근에서의 행마를 돌이켜보면 흙이 밀고 올라왔을 때 백이 삼선으로 막지 않았습니까? 네. 그냥 중앙으로 막는 이만 못했습니다. 다섯, 여섯, 상변에서는 일곱, 흙의 처리가 잘 여덟, 됐어요. 아홉. 흙은 잘 넘어갔고 백은 오히려 약점만 남았고요. 네. 지금 안성준 6단이 밀어간 자리가 네.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급소 자리입니다. 20초. 하나, 거기를 흙이 밀었을 때 넷, 백이 호구 칠 수 있는 형태가 여섯, 아니었어요.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서둘러서 그 자리를 두텁게 처리를 하는데 글쎄요. 안성준 6단이 좀 흐름이 좋다고 보고 네. 쉽게 두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 우세는 아닙니다. 우선 상변에서의 처리가 네. 좀 너무 상대를 편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뭐 국면을 보면 흙도 곳곳에 집을 마련해 뒀고요. 네, 지금 이윤수 냉정하죠. 첫 전투에서는 박재근 초단의 실수가 나왔지만 네. 그 이후의 수순에서는 그래도 흙의 처리가 점점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급소라고 말씀드린 그 자리가 부분적인 급소는 분명 맞는데 둘, 셋, 최소한 방금 전에 다섯, 흙이 이은 자리를 하나 여섯, 끊어둘 걸 그랬어요. 그 여덟, 빵따냄이 항상 아홉. 선수였거든요. 생각보다는 두터운 자리를 흙에게 역으로 당했습니다.
백이 하변을 오면서 하나, 뭐 어떻게 보면 이 바둑 셋, 큰 틀은 넷, 이제 다 정해진 다섯, 셈인데요. 6, 7, 8, 9. 네, 이제 마지막 남은 미지수 영역이 바로 하변입니다. 네. 원래는 백의 흐름이 좋았지만 상변과 그 우변 쪽의 선수 활용을 아끼면서 지금은 다시 만만치 않은 국면이 되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4번 남았습니다. 흑이 하변으로 왔는데 여기서도 백의 응수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일단 아래쪽으로 한 칸 뛰는 것을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103점의 급소 자리를 보고 있고요. 지금 흑이 둔 저 한 점은 잘 공격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삭감 수단이죠.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느 쪽으로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공격을 해보는데요. 자, 하변에서도 한 차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변 모양 보시죠. 네. 뭐 삭감을 하자고 왔는데 받는다면 또 이쪽 약점이 신경이 쓰여요. 물론 당장 뭐 그렇게 강렬하진 않습니다만 네. 집으로 좀 당하고요. 여기를 젖혔을 때 백이 끊는 것은 약간 무리 같고 네. 이제 뒤로 젖힌다면 당장은 안전합니다. 네. 그때는 여기를 이어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이 급소 자리를 딱 왔을 때 네. 집으로도 약간 당했고 이 세 점에 대한 급소가 되면서 애초에 백이 기대했던 만큼 집 모양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성준 6단은 뭐 아예 공격을 선택했어요. 네, 지금 이쪽을 씌어갔는데요. 네. 네, 실전에 여기를 갔죠. 네, 이 자리도 급소입니다. 백이 받지 않는다면 당장 젖히고 여기를 젖혔을 때 이 세 점 쪽이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받았고요. 지금의 흐름으로 봐서는 역시 한 칸 뛰었습니다. 지금 밖으로 탈출하는 것은 이미 이 교환이 이 악수 교환을 뭐 만들어냈기 때문에 실리적 손실이 큽니다. 네. 흑은 이렇게 된 이상 당연히 파고드는 거고요. 그 전에 하나 교환해 둔 이유는 상대에게 여기 들여다보는 수를 당하기 싫어서 네. 네, 약간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교환을 한 겁니다.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백도 이제는 중앙 쪽을 덮어 씌우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쪽을 흑이 나가게 된다면 실리도 깨지고 나가면서 오히려 백 두 점이 열습니다. 네. 실전에는 그래도 이쪽을 밀어갑니까? 글쎄요. 흑이 여기를 갈 수도 있고 지금 나갈 수도 있는 국면인데 네. 이 부분에서는 흑의 타개가 잘 되는 느낌이고요. 굉장히 엷어 보이는데요. 네. 아래쪽으로 갔군요. 서로 뭐 실리 쟁탈전인가요? 네. 뭐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나오겠습니다. 박재근 초단도 지금은 백도를 공격하기보다는 아주 실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고 백이 치받고 이쪽을 받는다면 흑도 여기를 치받아서 여기 한 집은 확보가 되어 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쪽에 한 집을 내는 것과 이제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흑이 이렇게 별탈 없이 자리를 잡는다면 백은 꽤 손실이 큰 거 아닌가요? 일단 실리적 손실이 크고요. 네. 만약에 백이 이 실리적 손실을 따라잡는다면 이제 나중에 중앙 쪽이 조금만 두터워지면 이 흑돌 전체를 공격하는 패는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를 끊을 때 이렇게 버티는 패가 남아 있고 글쎄요. 이런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실리적인 손실이 커서 네. 초반에 잡았던 백의 우세는 점점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네. 자, 박재근 초단이 일관된 실리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변 형태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덟, 아홉. 뭐 어떻게 보면 백의 가장 큰 모양이었던 하변이 많이 지워졌어요. 네, 꽤 지어졌습니다. 중반 이후에는 실속 있는 자리는 흑이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도 아직까지 백이 나쁘진 않네요. 그냥 만만치 않아 보여요. 그만큼 초반에 우변에서의 전투는 확실히 백이 잘 됐습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집 모양을 보시면 흙집은 한 48집 정도, 네. 상변이 확실하게 넘어갔다고 본다면 한 48집 정도 나고요. 백은 네, 지금 호구 친수에 대해서는 흙도 한 번 더 가일수를 해야 합니다. 백은 좌하기 쪽이 20초. 대략 한 하나, 둘, 두 텀까지 한 셋, 8집, 넷, 우하기는 다섯, 그냥 백이 받고 여섯, 흙이 산다고 일곱, 본다면 백집이 여덟, 6집, 네, 합쳐서 14집이고요. 우변 쪽까지 23집이 납니다. 네. 한 100집은 확정가는 한 36집 정도로 보입니다. 네. 48대 36, 반면 12집인데 백선이고 그래도 전체 국면은 백이 흙보단 두터우니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럼 지금은 잘 어울린 바둑이라고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네. 상변 쪽에 흙집이 넘어갔다고 봤을 때 전체가 48집이었는데 아직은 상변 쪽에 확실히 넘어갔다고 하기에는 뒷맛이 조금 있어요. 네. 아까까지의 상황에서는 흙이 바둑이 두터웠고 백이 얇았기 때문에 넷, 당장 결행하지 다섯, 못했는데 여섯, 이런 식으로 일곱, 바둑이 점점 백이 여덟, 두터워지다 보면 아홉. 이제 그쪽을 백이 돌파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의 변수가 되겠네요. 지금 손이 그쪽으로 바로 가나요? 자, 상변 쪽으로 갔었는데요. 네, 저는 결행한다고 해도 네. 먼 훗날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넷, 다섯, 역시 보이니까 여섯. 바로 가네요. 네, 뭐 공격적인 안성준 6단은 먼 훗날이라는 것이 네. 없습니다. 보이면 가죠. 네, 결행했습니다. 뭐 조금 전에 형세 판단을 해봤을 때 어느 한쪽으로 딱 기울어 있는 형세는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우상에서 흙의 실수가 나왔던 것 치고는 회복을 좀 한 거네요. 20초. 그렇죠. 일단 하변에서도 많이 깼고 상변에서도 다섯, 그 전에 처리가 잘 됐기 여섯, 때문에 일곱, 여덟, 그래서 중반 이후에 백의 흑마에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 아쉬움을 상변 쪽 네. 지금의 반격에서 털어낼 수 있을지. 저렇게 돌파를 하고 나서 뭔가 백의 열분이 노출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집으로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20초. 하나, 그런데 둘, 백도 분명히 약점이 있거든요. 약점은 많죠. 지금 네. 끊어지는 자리만 3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커버해낼 수 있을지. 네, 반대로 박재근 초단의 입장에서는 네. 이 장면에서 어떤 반격이 가장 강렬할지 지금은 20초. 꾹 참아두었던 흙도 둘, 한번 힘을 낼 타이밍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받아주나요? 네, 뭐 박재근 초단이 뭔가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 네. 글쎄요, 여기서 백이 한 번 더 늘면 그때 끊는 수가 있는지는 좀 더 수익기를 해봐야겠습니다. 20초. 만약 그것이 하나, 아니라 그냥 둘, 받아주려는 셋, 생각일 뿐이라면 다섯, 그건 상변 여섯, 쪽에서의 처리 일곱, 약간 흙이 여덟, 아쉽습니다. 아홉. 여기서는 뭐 그냥 넘어가는 정도로 처리가 네. 되네요. 결국 그렇다면 백이 늘었을 때에는 끊는 수가 가능하다고 본 박재근 초단의 수익이었고 네. 안성준 6단도 그 수익에 대해서 수긍을 했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이 귀에서 조금 더 득을 볼 수 있나요? 지금은 백이 내려서면 좀 뒷맛이 그렇죠. 나빠 보이긴 하네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3번 네, 남았습니다. 안성준 6단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좌상 형태 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전에 이 호구친수로 먼저 여기를 내려섰다면 어떻게 됐을지를 한 번 네. 더 살펴보겠습니다. 흙은 끊을 거고요. 일단 그쪽 끊는 것이 눈에 띄는데 네. 이제 흙도 그냥 끊을지 아니면 이런 곳을 실전처럼 먼저 건드릴지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네, 일단 이곳을 끊어간다면 백이 나오고 네, 나오는 것까지는 필연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수익기인데요. 흙은 둘 중에 하나로 보이네요. 지금 여기를 끊어가거나 네. 또는 이렇게 마늘모하는 수 둘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이곳을 마늘모하면 나가면 끊어서 4점이 잡혔죠. 지키면 막혀서 이쪽이 다 잡힙니다. 네. 그럼 백은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를 단수를 하나 쳐두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 수. 살려야겠군요. 네, 이거밖에 네. 없죠. 그러면 여기를 끊게 되고요. 여기를 나가고 막을 때 양단수를 치고 네, 거의 필연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따내고 이제 여기를 막아서 이제 단수는 선수죠. 이렇게 사는 이 빵 따냄의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실전은 백이 호구 치는 자세였기 때문에 네. 그것과 비교해 보면 분명 백이 당하긴 당했습니다. 뭐 여기는 큰 차이는 없고요. 안성준 6단이 이것이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혹은 방금 전의 변화가 아니라면 네, 이제 여기를 먼저 끊어서 단수 칠 때 그때 흙이 여기를 하나 늘어두고 이렇게 나가는 이 변화도 어렵습니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전투가 되겠네요. 네, 이건 뭐 거의 필연으로 보이는데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이제 여기를 단수를 칩니다. 그럼 이 장면에서 여기를 따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나가는 수를 당하면 백이 곤란할 수 있거든요. 네. 백이 따내거나 해서 받았을 때 과연 이 귀 쪽에서 어느 정도 괴롭힐 수 있을지. 네. 네. 이런 복잡한 이 양쪽의 변화가 있는데 어쨌든 안성준 6단이 이 내려서는 수는 좀 무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모든 판단을 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했을 네. 테고요. 실전은 그래서 그냥 편하게 여기를 받아두었고요. 네, 지금 이쪽엔 돌이 하나 있죠? 하나를 물어봤죠. 네. 물어봤을 때 반대쪽을 건드린 건가요? 네, 이쪽을 네. 둔 건가요? 붙인 걸로 네. 보이네요. 백이 그냥 여기를 내려서기에는 당장 여기를 늘고 이렇게 날짜를 갔을 때 네, 거의 수가 날 것 같은 형태입니다. 이쪽을 위로 올리면 백 입장에서 막아야죠. 네, 네. 이곳을 그냥 느는 것은 자충 관계로 한 칸 뛰면 쉽게 삽니다. 귀를 잡기 위해서 막아야 하는데 여기를 이어두고 끊어간다면 이 약점이 신경이 쓰입니다. 이제 그래서 네. 내려서진 못했고 이건 거의 수가 나겠네요. 네, 거의 났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붙인 겁니다. 네, 실전은 이제 흙도 반발을 했는데 어차피 뒤로 받았어도 치받는다면 느는 것은 이제 여기를 느는 것이 가능하니까 네. 어차피 끊어 잡게 되고 어떻게 두어도 흙은 뭐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쪽 부분에서는 수는 확실히 났고요. 백은 중앙 쪽에 뭔가를 기대해봐야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안성준 6단이 이 끊고 단수 친수 분명 통했습니다. 네. 자, 서로 집 모양이 또 변했습니다. 중앙의 승부가 되겠네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중앙 쪽에 지금 백이 흙의 근거를 빼앗으면서 공격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우변 쪽을 근거를 없앴고요. 중앙에 한 칸 뛰니까 지금 덮어 씌웠죠. 지금은 사실 잡고자 하는 공격이라기보다는 네, 이 흑도를 공격하면서 중앙 쪽에 백의 집 모양을 만들기 위한 그런 수법입니다. 중앙 두텀을 살릴 때 이런 작전이 20초. 가장 좋은데요. 둘, 셋, 넷, 다섯. 흙이 결국 받았기 때문에 흙이 연결하는 것은 거의 공배나 다름이 없고 백은 중앙에 두 칸 자리를 하나 갔죠. 네. 이제 그만큼 득을 받습니다. 뭐 지금 정도라면 중앙이 꽤 커지겠는데요. 네, 그럴 가능성도 엿보이네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은 여덟, 다시 아홉. 백이 좀 우세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상변 쪽을 흙이 확실히 넘어가 있다고 봤을 때 바둑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역시 돌파한 만큼 다시 백이 우세를 가져왔고요. 국면은 점점 정리가 되고 있고 둘, 흙도 뭔가 셋, 해보려면 넷, 서둘러야 할 다섯, 텐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거기 끝낸 것이 좀 변수죠. 사실 안성준 6단이 바둑 유리하다고 판단을 좀 확실히 했다면 네. 그 자리를 지켜두는 것도 쉬운 길이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곳을 그냥 한 집을 내면서 지켜두고 흑도를 살릴 때 하나, 그때의 실전처럼 둘, 좌상기를 향했어도 넷, 괜찮았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은 패가 났기 때문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저 패를 백이 이기지 못한다면 피해가 큽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오늘 바둑은 안성준 6단이 우세를 쥐었다, 네. 한번 찬스를 줬다, 또 쥐었다, 줬다. 국면을 흔들고 있어요.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고 있네요. 네. 그런데 국면을 계속 흔들어 간다는 것은 불리할 네. 때에는 좋은 표현이 되지만 유리할 때에는 별로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저렇게 변화를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제 문제는 패감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흑의 입장에서는 다섯, 불리했기 때문에 네. 변화는 물론 대환영입니다만 여덟. 저 패를 그냥 쉽게 양보한다면 네. 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쎄요, 저곳이 패감일지 좀 애매한 곳을 두었거든요. 그래도 백의 중앙 모양을 많이 지울 수 있는 수 아닌가요? 문제는 이제 처음부터 흐름을 하나, 보시면요. 둘, 우아기를 패를 셋, 걸어가고 거길 넷. 놓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어. 여덟. 그럼 패를 걸어간 네. 게 지금 득이 없죠. 패를 해소하네요. 네, 지금 당연히 흑이 득이 없습니다. 박재근 초단이 물론 불리한 데에서 변화를 구한 것은 좋지만 네. 저렇게 둘 거라면 그냥 두던가 아니면 패를 걸어간 이상은 확실한 패감을 쓰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변수가 정리가 됐고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안성준 6단 자신이 장기로 하는 중반 이후에 네. 이 압박, 두텀을 활용하는 압박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능수도 사실 좌상기 쪽에 한 점을 그냥 제압할 수도 있지만 한 점을 지금 흑이 단수를 일선으로 넘어가면서 둘, 단수를 친다면 또 한 번 패로 버티겠다는 다섯. 생각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넘어갔을 때 네. 이어주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게 또 안성준 6단의 정리하는 방식이겠네요. 네, 그렇죠. 보면 이 20초. 공격적 성향의 기사들은 둘, 계산을 통해서 알기 쉬운 정리보다는 네. 다섯, 자신이 가진 두텀이나 노림 등을 통해서 좀 더 강렬하게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접해마저 백이 이긴다면 네. 그때는 거의 백의 승세입니다. 서로 간의 팩감이 어떨까요? (20초) 하나, 둘, 셋. 그런데 접해는 백이 이겼을 때 네. 흙이 잡히는 것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획도 자체 팩감이나 그 정도 가치가 되는 팩감을 써야 되는데요. 네. 팩감은 백이 많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접해를 흙이 양보했다고 보고 계산을 해보면 집으로는 얼추 비슷하지만 백이 발전성이 많은 만큼 흙이 좀 덤을 빼기가 어려운 국면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20초 하나, 둘. 네, 결국은 양보를 했습니다. 네, 이건 덤이 부담스러운데요. 양쪽의 패를 통해서 백집도 총 늘었고요. 네, 지금 그 자리는 필수죠. 네. 그 자리마저 막히면 두 텀이 아니라 집으로도 부족합니다. 동시에 그 자리를 밀면서 지금 중앙 쪽으로 끊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쪽을 끊는 것이 통렬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두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애초에 흙이 두었던 중앙의 네. 날일자의 한 점, 그 한 점에 대한 반격도 엿보고 있죠. 획도 바로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정수는 보강 같은데 네. 20초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서는 이기기 셋. 어렵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뭔가 반격이 나오죠.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백의 약점을 좀 노리고 있으니까요. 네. 하변백도 뭐 아주 완벽한 형태는 아닙니다. 20초 하나, 둘, 셋, 흔히 프로기사들이 저런 수법을 승부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여덟. 정수인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그냥 평범하게 가서는 불리할 때 그때 뭔가 버텨내고 흐름을 바꿔내는 능력, 그것이 승부 호흡입니다. 방금 전에 박재근 초단이 이 하중앙 쪽에 급소를 간 것도 그냥 평범하게 둬서는 지금 불리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변화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 요인들 때문에 유리한 바둑도 둘, 참 한 판 셋, 이기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이 여섯, 전성기 때 일곱, 조은현 구단이 여덟, 승부호흡이 참 대단했죠. 그 당시에는 흔들기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네. 많은 이 한국과 중국의 신예 기사들이 엄청난 우세를 쥐고도 조은현 구단의 흔들기에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정상권 기사로 갈수록 네. 불리할 때 어떻게 버텨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두기보다는 특히 이세돌 구단이 그런 작전을 잘 사용하는데요. 네. 정수보다는 상대방이 받기 까다로운 쪽으로 방향을 잡아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도 역전승도 참 많고요. 네. 이 정도면 그래도 흑이 버틴 수가 좀 성공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백이 실패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네. 백이 당한 것도 없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집으로 비슷한 정도라면 흑의 입장에서는 이 백의 발전성을 0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아직은 좀 남아있죠? 우선 중앙 쪽에 흑이 받고 백이 좌상 쪽에 이 선을 틀어 막는다고 보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흑집은 한 37집 정도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집을 세어보면 네. 백이 좌상기가 이 선을 막았다고 보면 한 15집 나고요. 우변이 7집, 22집. 백도 거의 그 정도는 납니다. 반면 네. 지금은 그렇다면 흑이 집으로 앞서는 것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백이 이제 20초. 좌변 쪽을 향했을 때 개가이긴 합니다만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은 두터움을 여덟, 이용해서 안성준 6단이 흑을 잘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십 초. 하나, 중앙은 둘, 그래도 생각보다 셋, 큰 집이 나진 넷. 않았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의 입장에서는 일단 좌상기 쪽을 빵따냄하면서 네. 그쪽을 제압한 것이 컸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집이 크게 나지 않는 국면에서는 네. 돌이켜보면 역시 상변 쪽에 시원하게 돌파한 것이 20초. 주요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좌변은 백이 먼저 선점을 했고요. 네, 백은 거기만 가는 순간 네. 집으로는 우세해 보여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자리도 두텁죠. 한 점을 확실히 제압해 두면서 백의 약점도 지켜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세할 때에는 저런 자리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십 초. 가장 큰 하나, 자리보다는 둘, 가장 셋, 찜찜한 자리부터 다섯, 해결을 해야 되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박재근 조단 마지막 초읽기까지 갑니다. 점점 흑이 해볼 데가 없어지고 있죠? 네, 지금은 점점 공간이 줄어들면서 네.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박재근 초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쪽으로 국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림을 가질 만한 마지막. 곳도 없고 하나, 그렇다고 둘, 백이 엷은 곳도 셋. 없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박재근 초단이 끊임없이 뭔가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네. 상대의 돌에 붙이고 또 중앙에서도 자신이 엷은데도 상대의 급소를 치면서 버티고 계속 그런 노력은 기울이고 있는데 안성준 6단이 아주 노련하게 지금까지 대처를 해왔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중앙 쪽에서도 아마 안성준 6단이 네. 간수를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쉽게 정리가 될까 그런 쪽을 염두에 두면서 수익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보통 유리할 때 기사들의 심리 상태가 그렇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사실 백은 국면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쪽을 우측으로 젖히기보다는 아예 치받아서 그냥 상중앙 쪽에 집을 내는 쪽으로 가도 무방했는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끝내기로만 놓고 보면 지금 안성준 6단의 선택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지금 백이 연결한 곳은 거의 공백이기 때문에 네. 반대쪽으로 치받고 젖혀가는 것이 훨씬 나았죠. 흙집이 조금은 더 붙겠는데요? 네, 중앙 쪽에서 한 4집 정도는 붙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 사이에 백도 뭐 중앙에서 3집은 붙었고 20초. 하나, 또 그 전에 차이가 둘, 미세하진 않았기 때문에 넷, 바둑은 여전히 다섯, 안성준 6단 여섯, 쪽이 조금 더 일곱, 여유가 있습니다. 여덟, 아홉, 열, 102번 남았습니다. 네. 안성준 6단은 아직도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이 20초. 하나, 둘, 셋. 네, 오늘 안성준 6단은 강수를 두었다가 침착했다가 네. 이 기풍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백이 늘어간 수도 가장 뒷맛 좋게 지킨 수입니다. 우세를 의식한 수 아닐까요? 아, 받긴 마지막. 받아야죠. 안 받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넷, 지금 그곳을 받지 다섯, 않아도 쌍립되는 여섯, 자리는 분명 선수입니다만 여덟, 아홉. 흙이 그쪽을 이제 찔러갈 때 백이 둔 자리를 젖혀서 둔다면 한 칸 우측으로 연결이 가능하지만 네. 백이 둔 자리 한 칸 옆을 붙여서 잡으러 갑니다. 그럼 백돌이 다 잡히죠. 네. 이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네. 이제 셋, 끝내기도 뭐 그리 많이 다섯, 남지 않았는데요. 일곱, 여덟, 아홉. 여전히 미세한 차이의 바둑은 아니죠? 네, 지금은 덤을 내기가 좀 부담스럽고요. 느낌으로 환산하면 흙이 잘해봤자 반면으로 한 2-3집 정도 남기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런 개가라면 덤에는 확실히 걸려 있는 거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쪽을 치받아서 둡니까? 그 수는 백이 역으로 끊어간다면 또 한 번의 변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불리한 박재근 초단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뭔가 변화를 구하죠. 둘, 중앙 전체가 다 걸리지 않을까요? 지금 거기를 끊을 때가 문제인데 네. 네, 흙의 사활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제 와서 2점 쪽을 이자니 백이 한 점을 연결하면 집으로 손실이 크고요. 네. 101점을 잡는다면 안쪽에 흙돌이 100% 살아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래도 뭐 옥쇄를 각오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한 점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자체로 집으로도 당하면서 괴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집으로는 버텨갑니다. 중앙이 살기만 하면 집으로는 득을 본 거잖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이때가 문제죠. 그런데 어디 가서 살죠? 백도 좀 글쎄요, 흔히 하는 말로는 찝찝한 그런 형태이긴 합니다. 네. 이 상중앙 쪽에 끊기는 쪽이나 셋, 넷, 지금 백이 다섯, 흑도를 잡으러 가기 여섯, 위해서는 일곱. 중앙 천원짜리 여덟, 근처에 둬야 하는데 그쪽을 두면서 잡으러 가기에는 백도 좀 열붐이 있어서 네. 특히 유리한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작전일 수 있습니다. 뭐 괜히 변화를 만들어 줄 필요는 없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결국 이렇게 타협이 되나요? 네, 지금은 그냥 쉽게 네. 타협이 되었습니다. 백이 흑을 잡으러 갔다면 약간 위험해 보이기도 했지만 네. 반대로 그 공격이 통하지 않았을 때에는 백이 오히려 공궁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자중한 걸로 하나, 보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에서도 또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요. 네. 그래도 돌이켜보면 네. 만약 백이 흑도를 끝까지 추격을 해서 잡으러 갔다면 잡혔을 것 같아요. 아, 네. 마지막에는 안성준 6단이 우세를 의식하고 쉽게 처리를 했습니다. 뭐 집으로 남길 수 있다면 굳이 잡으러 갈 필요는 없겠죠. 네, 그렇기도 한데 네. 그래도 예전에 안성준 6단은 네. 저런 곳은 다섯, 아무리 바둑이 여섯, 좋아도 잡으러 갔거든요. 네. 확실히 여덟. 좀 변했다는 것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격적 성향의 기사들이 네. 이 안성준 6단처럼 많이 변합니다. 뭐 잡는 수가 보인다면 참지 못하는데요. 연차가 좀 되면서 아무래도 잘 참고요. 네, 뭐 김지석 구단도 그랬고 이세돌 구단도 그랬고요. 네. 어린 시절이 훨씬 난폭했죠. 그리고 지금은 중앙 쪽에 흑이 내 집을 내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여차하면 백이 빅을 만드는 수단은 남아 있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재근 초단이 이 지난 시간 송지훈 초단처럼 다시 한번 초단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기추가 주목이 되었는데 마지막 오늘은 하나, 약간 아쉬움으로 둘, 남는 한 판이 될 셋.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조금 여섯. 더 강하게 두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장면이 많았고요. 네. 이 같은 시기에 입단한 기사들은 보통 라이벌 의식을 많이 가지죠. 네. 그런데 보면
송지훈 초단이 지난 시간에 원성지 구단을 꺾기도 했었고 20초. 그리고 하나, 송지훈 초단은 둘, 바둑리그에 뽑혔습니다. 네. 근데 박재근 초단은 바둑리거로는 여섯, 뽑히질 못했어요. 여덟, 네, 그런 걸 아홉. 보면서 더 분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또래 기사들, 뭐 송아지 삼총사도 있고 그리고 이세돌 구단도 있고요. 하지만 보면 그래도 대부분이 정상권으로 성장을 한 이유가 네. 마지막 한 명이 잘 나갔을 하나, 때 둘, 물론 당시에는 어렸기 셋, 때문에 승부욕도 강하고 해서 많이 다섯, 대합화했었죠. 여섯,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일곱, 않고 여덟, 또 아홉. 그것을 노력으로 승화시켜서 다들 이렇게 세대 간의 발전을 이뤘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바둑에서 실력이 강해지기 위해 이 라이벌을 의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박재근 초단이 96년생인데요. 뭐 20초. 또래들이 많습니다. 둘, 굉장히 많죠. 셋, 나현 6단도 뭐 95년생이고요. 여섯, 네. 일곱, 그리고 여덟, 아홉, 나이는 자신보다 어리지만 이미 한참 전에 입단을 해서 성적을 내고 있는 네. 뭐 이동훈 선수, 변상일 선수, 신진서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박재근 초단은 노력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제 이 바둑은 끝내기도 그렇게 많이 남질 않았는데요. 네, 안 그래도 불리한 이 흑의 입장에서 네. 좀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끝내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두어지고 있는 부분도 그런데요. 네. 백이 한 점을 따냈고, 네, 그와 동시에 저렇게 단수 치고 치받는 것까지 선수된다는 것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백은 중앙에 또 집이 붙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맛 좋은 자리를 지켜두면서 동시에 중앙 쪽에 빅을 내는 수단을 엿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안성준 6단 확실히 과거보다 바둑이 좀 안정됐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네. 그래도 바둑계에서 안성준 6단을 바라보는 이 시선은 사실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또래 기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타이틀을 차지했고 가장 먼저 이 정상권으로 치고 올라갔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의 발전은 사실 좀 무뎌진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안성준 6단도 이 중국의 또래 기사들처럼 하루빨리 정상권으로 치고 올라가길, 그래서 세계대회에서의 활약으로 이어지길 바둑계에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기사입니다. 뭐 중국 바둑계까지 본다면 안성준 6단의 또래들이 이미 세계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했고요. 안성준 6단 또래 기사들이 중국으로 눈을 돌리면 뭐 저우루이양, 터자시, 스위에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네. 전부 세계 타이틀 홀더입니다. 분명 이 안성준 6단 또래 한국 기사들도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김정현 선수도 있고, 뭐 안국현 선수, 이원영 선수, 안성준 선수도 있고요. 이지연 선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선수들 중에 한 명만 세계대회에서 맹활약을 하면 네. 넷, 나머지 선수들은 다섯,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섯, 일곱, 네. 박재근 초단이 돌을 거뒀습니다. 네. 우변 가장 먼저 얘기하죠. 착각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이야기를 하죠. 좀 저렇게 두면 잡으러 갈 수 있는 게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전은 조금 경솔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네, 안성준 6단, 박재근 초단을 제압하면서 본선 3회전에 진출합니다. 네, 박재근 초단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바둑이겠어요. 네, 박재근 초단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는 바둑이었는데요. 네, 초반에 실수가 아쉬웠고요. 초반에 이 박재근 초단이 부분전 수익기가 강해서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는 기사인데 네. 역시 첫 본선 무대이니만큼 약간 긴장한 것이 엿보였습니다. 안성준 6단도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 상대 착각 이후에 갑자기 횡재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네. 마음이 느슨해졌지만 그래도 후반으로 갈수록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번 대회 다크호스 중 한 명이죠. 네, 안성준 6단이 본선 3회전 첫 진출자가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본선 2회전 대국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